안녕하세요. 제가 약 2달 전에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이 앞에 풀밭에서 풀을 깎다가 돌을 맞았는데요. 이 돌이 이 두꺼운 청바지를 뚫고 다리 정강이 살을 뚫고 뼈를 때렸어요. 하도 충격이 심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는데 보니까 막 피가 엄청나게 흘러서 아주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를 저는 이 사각형 반창고를 하나 붙이고 그냥 이제 뒀습니다. 한 열흘간 걸을 수 없었고 그 뒤로는 이제 절룩거리면서 걸었는데 거의 한 2달 가까이 제대로 활동을 못할 정도로 상처가 심했어요. 그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어저께는 덕유산도 올라갔다 왔고 며칠 전에는 지리산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 산에 다녀도 뭐 별 타격이 없는 걸로 봐서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가 났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건강이라면 의사들이 얘기해야지 왜 조르바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건강에 대해서 별로 잘 모릅니다. 의사들은 병에 대해서 잘 알죠. 그리고 사람 몸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그 일부분밖에 몰라요. 인간의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조차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큰 시스템이고 이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시스템이라서 현대의학에서 뭐 밝혀냈다,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하고 밝혀낸 것은 이 우리 인간이란 육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아주 극히 일부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 하는 이 문제를 현대 이술, 의학에 의존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이 시스템이 한 반 정도라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규모의 시스템이 아니고 너무나 큰 시스템이고 현대의학에서 밝혀내고 의사들이 알고 공부하고 한 이 내용이 아주 극히 일부분밖에 모르는데 여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존해서 건강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현대인들은 몸에 병이 나거나 곤란한 점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 가서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니 감기 걸렸으면 빨리 병원에 가봐. 이게 인사입니다. 얼른 병원에 가봐야지. 뭐하고 있어? 얼른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야지. 이게 인사처럼 덕담처럼 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의 의사는 사람의 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뛰어난 의사는, 훌륭한 의사는 사람 몸 안에 있다. 의사들은 이 사람 몸 안에 의사들이 잘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줘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다리를 다쳤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었는데 2달간 그대로 가만놔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아물고 그 모든 기능을 이제 회복했습니다. 산을 오르내려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자, 그러면 이 고장을 누가 고쳤습니까? 의사? 병원에 안 갔으니까요. 의사가 아니죠. 저 외부에 있는 뭐 어떤 약이 고쳤나? 아니죠. 다리에 근육이 파열되고 뼈가 깨지고 이런 손상을 우리 몸이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원상복구시켰죠. 우리 몸 안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그 상처를 입고 완전히 낫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우리 몸 안에서 단계적으로 완벽하게 복구 상태가 될 때까지 이제 기다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다. 이 점을 같이 이야기하고 진짜 의사가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그리고 몸 안의 의사들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칼로 째고 꿰매고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 몸을 고쳐야 되냐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귀촌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댓글 같은 거 많이 봅니다. 늙으면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시골 가서 살면은 그 점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하시는 댓글. 그리고 병원이 멀어서 좀 망설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늙으면 병이 날 거라고 예정을 하고 있고 병이 많이 날 것이고 병원에 가야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문제, 건강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2년도에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에 작은 구멍을 뚫고 관절경이라는 그 수술 도구를 집어넣어서 그 렌즈가 달려서 이 관절의 반올판 같은 게 손상됐을 때 그걸 긁어내고 뼈 조각을 제거하고 이런 수술을 하는 관절경 수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성행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 관절경 수술을 가지고 이 플라시보 실험을 했습니다. 180명을 대상으로 60명은 관절경 수술을 하고 구멍을 뚫고 실제로 그 예정된 대로 연골을 걷어내고 뼈를 깎는 그런 관절경 수술을 하고 60명에 대해서는 제거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관절경으로 그 부분을 세척하는 처치만 하고 60명은 완전 플라시보 수술을 한 겁니다. 이 무릎 주변에 그 피부를 조금 상처를 내고 실제로는 아무런 시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플라시보 수술 실험을 했는데요. 그 세 가지 다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그 수술 이후에 통증이 사라지는 효과를 올렸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플라시보 수술, 피부에 살짝 흉터만 남게 칼로 째고 아무런 수술을 하지 않은 가짜 수술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술을 한 팀보다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는 플라시보 환자들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협심증 환자는 이 심장은 계속 움직이는 굉장히 그 활동량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장 자체에 피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 동맥이 심장 그 위에 이제 관처럼 이렇게 많은 동맥이 있어요. 이 동맥 중에 어떤 게 막히면 어떤 이유로 뭐 동맥 경화라든지 이런 걸로 막히고 혈관이 좁아지면은 심장 자체에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협심증이라는 병이 옵니다. 엄청난 통증과 함께 뭐 호흡 곤란 이렇게 심장마비와 비슷한 그리고 결국은 심장마비가 되죠. 그런 환자들에게 관상동맥 결찰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합니다. 이 동맥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죠. 피가 이만큼 통이 되는데 막혀서 조금밖에 안 되니까 이걸 아예 묶어버리면 심장에서 알아서 우회동맥이 생긴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 이론에 따라서 이 결찰술을 이제 수술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 수술을 해보니까 효과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수술하게 됐는데, 근데 이 수술을 한 이후에 실제로 우회동맥이 생겼는지 여부는 열어보지 않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 관상동맥 결찰술을 할 때 플라시보 수술을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플라시보 수술, 그러니까 약간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을 이제 실제로는 안 한 그런 플라시보 환자들이 실제로 결찰술을 한 환자보다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실제 결찰술을 했을 때 약 70%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데 이제 통증 완화되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플라시보 수술을 한 환자들은 87%의 효과를 거둔 겁니다. 실제 수술을 한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 밖에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줍니다. 프로작이라든가 이런 약을 먹던 환자에게 이게 프로작이다, 우울증 약이다고 주면은 우울증이 개선되는 효과, 이제 이 약물을 가지고 하는 위약 효과를 테스트하는 플라시보 연구는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까 심장 관상동맥 결찰술에서도 봤듯이 이런 가짜 수술이나 가짜 약으로 효과가 더 많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술이나 진짜 약보다 플라시보 효과, 위약이나 가짜 수술이 더 효과가 좋기도 하다는 것은 거의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거나 어떤 약을 먹는다는 생각만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파킨슨병, 이 손발이 떨리는 파킨슨병 있죠. 이거는 뇌 속에 이 도파민
생산 체제가 무너져서 일어나는 병인데요. 이제 이 파킨슨씨 병 환자들에게 가짜 약을 이제 주는 연구도 했습니다. 해보고 이제 이 실제로 뇌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제 특수한 영상으로 이제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기술이 생겼죠.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실제 약을 먹었을 때하고 동일한 장소에 이 뇌신경이 발화하는 영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파민 양이 200%가 가짜 약으로 200%가 증가해서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려면 그 암페타민을 아주 최대치로 투약했을 때 나오는 양하고 같답니다. 암페타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로뽕하고 비슷한 약인데요. 히로뽕은 메스암페타민이라고 하는 인공적인 약물이고 암페타민은 우리 의료계에 있어서는 그런 마약성 물질입니다. 이 약을 사용했는가고 동일한 효과를 거둔 겁니다. 위약으로, 가짜약으로. 이게 파킨슨씨 병에 좋다는 새로 나온 약이다 하고 이제 설탕으로 만든 약을 준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술의 효과나 약물의 효과나 뭐 그 어떤 치료의 효과도 다 어디에서 온다는 겁니까? 밖에서 오는 게 아니죠. 우리 몸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그 약물을 먹었다, 어떤 수술을 했다, 이거는 나을 것이다 믿고 기대하는 이 마음만 가지고 실제로 몸속에 그거를 우리 몸속의 병을 낫게 하는 조치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의사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말이 정확한 거죠. 100% 정확한 겁니다. 최고의 의사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만 하면 굉장히 이제 다른 건강을 위해서 효과적인 그런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 의사가 있는데 왜 병이 나고 왜 병원에 가야 병이 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낫나? 근데 이런 문제가 남죠. 분명히 우리 몸속에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가짜 약을 먹어도 우리가 약을 먹었다는 생각만 하면 분명히 낫습니다. 근데 이건 뭐 한두 가지 테스트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미 모든 의사들이 다 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몸속에 의사가, 최고의 의사가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병원에 가야 병이 낫죠.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대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수만 년 전에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알지만 사냥을 하고 과일을 따먹고 뭐 나무에 뿌리를 캐서 먹고 하는 이런 수렵 채집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80세 이상, 90세 이상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답니다. 이 자료, 그 오래된 그런 수만 년 전에 인류의 그런 그 뼈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한 결과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뼈의 성분이라든가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뼈 같은 걸 보면 건강하게 살았는지 병골로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죠. 요즘 그 분석 기술이 좋기 때문에 중간에 뭐 사자한테 잡아먹히거나 늑대한테 뭐 물려 죽거나 싸우다가 뼈가 부러져서 죽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죽거나 이런 사례,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금방 야성의 상태에서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다른 외부의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고 나중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빨 충치도 없대요. 수만 년 전의 사람들은. 그럼 우리 몸속의 이 치유 시스템이 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동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중간에 사고가 나서 늑대한테 잡아먹히거나 뭐 사자한테 물려서 죽는 그런 일은 없어졌지만은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는 일도 없죠. 항생제 이런 것들로 그런 세균에 의한 그 대량 집단 사망, 집단 감염, 사망 이런 일은 훨씬 이제 줄어들었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늙을 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수만 년 전의 사람들보다 지금 오히려 못한 겁니다. 이 이유는 바로 현대의학, 현대이술에 대한 그 맹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병원에 이제 가야 낫는다. 이런 종교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왜 생겼나 하면
즉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거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 현대 의학의 그런 획기적인 실적을 목격하면서 이제 살아온 겁니다. 부러지고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은 병원에 가면은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이 환자들이 다 살아나오죠. 그리고 뭐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전염병으로 병에 걸려서 집단 사망하는 이런 일이 없어져 버렸죠. 항생제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주사로 항생제 한 방 맞으면 금방 죽을 것 같던 환자들이 다 살아서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현대의학이라는 종교가 생겨버린 거죠. 병원에 가면 낫고 안 가면 안 낫는다. 이런 믿음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종교처럼 생겨버리니까 병원에 안 가고 약을 안 먹고 주사를 안 맞으면 수술을 안 받으면 안 낫는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면 안 나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가짜로 약을 먹었다 수술을 했다 하면 낫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이 생각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믿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몸속에 최고의 의사를 가지고 최고의 병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제대로 못 쓰고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봤듯이 우리는 치료받았다, 약을 먹었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충분히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다리가 다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그대로 놔두고 봤지만 정말 완벽하게 그 상처가 뭐 꿰매지도 않고 그대로 이제 반창고 하나 이렇게 붙여서 가만히 놔둡니다. 계속 아프죠. 걸을 때 절룩거리고. 그렇지만 그게 점점 조금씩 날마다 조금씩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약 60일 만에 완벽하게 이제 회복했습니다. 이런 치유 과정이 우리 몸속의 모든 단계에서 다 일어납니다. 세포 단계에서도 일어나고 세포 단계보다 더 작은 분자 단계에서까지 이 동일한 이 치유의 시스템이 동작을 합니다. 우리가 DNA는 그 거대한 분자입니다. 이런 분자 수준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기에 효소가 어떻게 알았는지, 효소가 딱 등장해서 그거를 수선하고 하는 효소가 그거를 고장난 거를 발견하고 수정하고 복구시키는 그런 이 치유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신경이 어떤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단계에서는 신경이 전달하는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몸은 거대하고 정교하고 그냥 신비롭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분자 단계에서, 세포 단계에서, 근육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 기관 단계에서 모든 단계에서 이상이 생기면 그거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하게 복구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낫는 과정은 제가 봤잖아요. 이런 다리를 다치거나 뭐 손상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근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생활로 우리의 삶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손상은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반복하지 않고 그 나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 낫는 겁니다. 위장이 탈이 났어요. 너무 막 과식을 하고 술을 뭐 많이 마신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생활을 하면은 막 속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가 되었던 스트레스, 과식, 과음, 과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조금 먹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며칠 있으면 나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거를 그렇게 못 믿죠. 아우, 몇 날 며칠 배가 아프고 이러니까 이거 뭐 병원에 가봐야 된다. 내시경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뭐 아니면 암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해야 이제 낫는다는 걸로 생각하죠. 아까 보셨듯이 그러한 방식의 우리 인체라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잘못됐다. 모든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장기, 모든 기관은 스스로 다 그거를 수정하고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나을 거라는 기대, 믿음과 기대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을 낫게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부부가 항상 이 사명산으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산책을 하다가 제가 좀 아내에게 좀 싫은 소리를 좀 들었는데요. 북토크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북토크 하는 모임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지었나 하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아내가 지은 겁니다. 이 북토크 모임 이름이 베아티투도입니다. 베아티투도. 베아티투도라고 해서 이제 카페에다가 이 단톡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베아티투도 이름이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러고 얘기했더니 막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네가 하든지 이러면서 막 쏘아붙였는데 좀 머쓱했어요. 이 베아티투도 나름대로 아내는 이게 좋은 뜻이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혼자 이 수고해서 연구해서 이름을 짓고 단톡방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몰라주니까 화가 났던가 봐요. 그래서 또 그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산을 내려오면서 아내가 이제 아침부터 화를 낸 게 또 좀 미안했던지 저한테 이 베아티투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이 베아티투도는 라틴어 수업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가 봅니다. 근데 행복하기로 하는 자세, 태도를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행복하기로 하는 태도, 좋은 말이죠. 행복하기로 하는 태도, 자세, 이런 뜻이라는데, 이, 베아티투도 그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을 한 가지 더 얘기해 줬어요. 시간은 가장 현명한 재판관이다. 라는 말이 이어서 나온답니다. 행복하기로 하는 자세를 가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결과라는 이 판결을 내준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저한테 해줬어요. 참 좋은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건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이 가장 완벽한 의사, 가장 완벽한 병원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바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아티투도, 행복하기로 하는 자세와 태도,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기로 하는 태도와 자세, 이 생각, 우리가 건강하다는 생각, 건강할 거라는 믿음, 이걸 가져야 이 우리 몸속에 이 치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병원이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병원 근처에 살아야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장 현명한 재판관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병이라는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건강하기로 하는 생각, 우리 몸속에 건강을 지키는 완벽한 시스템이 있다는 믿음, 이런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 가장 현명한 재판관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판결을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하기로 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신체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정교한 시스템이 우리 사람의 몸 아닙니까? 적어도 현대과학에서 발견한 모든 시스템 중에서 우리 몸이 가장 큰 시스템입니다.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제일 정교하고 가장 신비롭고 뛰어난 시스템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믿고 건강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아티투도 하면 반드시 시간이라는 이 명재판관이 건강이라는 판결을 내려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